안녕하십니까. 컨쇼 입시왕 입시 컨설턴트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흔히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면 취업과 관련된, 그리고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 그게 맞지만 그 특성화고등학교 안에서도 이제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컨쇼가, 또 이제 컨쇼의 이도원 컨설턴트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보통 들어갈까라고 해서 저희 컨쇼가 여태까지 만나봤던 학생들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학교 진학보다는 졸업 후에 취업을 해서 돈을 좀 일찍 벌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보통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들어가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냥 국영수 공부를 하는데, 난 공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좀 취업을 위해서, 또는 한번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공부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공부하기 싫어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성적에 맞춰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에 맞춰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뭔가 취업이든 아니면 진학이든 뭔가 결정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네 번째는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오는데 내가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뭐 한 3등급, 2등급 정도 받을 바에는 그냥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최상위권이 돼가지고 이제 그 등급을 가지고 대학을 좀 더 쉽게 가보자, 아니면 대학을 좀 더 편하게 가보자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물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분류에 해당되는 학생들도 대학 진학을 꿈꾼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을 좀 더 올려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제 내신 최상위권을 받아서 대학을 좀 더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학생들, 또는 그런 자녀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은 되게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성화고등학교가 이제 교육 목적을 먼저 아셔야 될 텐데,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이제 특정 분야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학교인데, 우리가 대학교 진학과 취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향성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중학교 때 나는 공부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되게 힘들게 내신 성적을 쌓을 바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최상위권을 받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애초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방향성과 목적에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대학을 가겠다, 근데 특성화고등학교를 간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자체의 커리큘럼이 굉장히 이제 취업과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과 관련돼서 연계하는 그런 커리큘럼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학 진학을 꿈꾼다라고 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또 비교과적인 부분을 쌓아서 들어가기란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끼리 붙는 그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교들마다 최상위권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겠죠. 그럼 그 경쟁 속에서 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뽑힌다라는 건데, 학교에서 그냥 단순히 교과 내신을 좀 더 이제 편하게 쌓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각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랑 뭔가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은 물론 내가 그 비교과적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계획을 짜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점수를 좀 최상위권으로 받는다라는 말 자체가 어느 학교든지 간에 그 최상위권 점수로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보통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에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여러 가지 길,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추천은 드리는데,
특성화고등학교를 이미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뭐 전학 가는 방법 저는 그것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뭔가 차별성을 갖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이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학을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내가 일반 전형,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반 전형에서 딱 그 인문계 학생들이랑 경쟁을 할지, 아니면 특성화고의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그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서 그 특성화고 학생들끼리 경쟁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데, 뭐 각각의 뭐 장단점은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일반 전형,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면 사실 학과에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전문 그런 계열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동일 계열이 아니면 사실은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서는 그 학과에 지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 전형으로 가게 되면 그 동일 계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동일 계열이라는 그런 그 제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의 그 모집 요강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열어두는 추세기는 한데 그 계열에 맞춰서 내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특성화고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상위 학생들, 각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최상위 학생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이제 따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른 기회 전형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들도 있어서 각 학교들이 이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교과 전형에 있는지 또는 종합 전형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반 전형과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다라고 하면 고민이 되실 때 자신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는 게 좀 더 유리한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넣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 전형으로 넘어와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또는 그냥 일반 교과 전형으로 특성화고 전형은 뽑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반 교과 전형으로만 해당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집 요강을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학부모님들께서 또는 학생분들께서 이 모집 요강을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요강을 봤을 때 자신이 해당하는 학교가 이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점을 학교에서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내가 우리 학교가 제한이 된다, 또는 특성화고가 우리는 그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 안에서 특성화고를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 2등급을 받는 학생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1,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그런 학업 역량적인 측면에서 좀 더 차이를 두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가 없고, 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모집 요강을 자세히 보셔야지, 거기 보시게 되면은 내신 등급에 있어서 페널티를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전문교과 중심으로 배우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전문교과에서 이제 일반 보통교과에 대한 그런 그 시수를 배우지 않는 경우는 학교 성적을 아예 반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 성적을 가져다 쓸 수도 있겠고, 또는 학생의 등급에, 총 등급에 0.9를 곱한다든지 아니면 0.8을 곱한다든지 해서 학생한테 페널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과 전형에서 그 0.9를 곱하고 뭔가 페널티를 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점수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서는 내가 1등급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인문계 학생과 경쟁했을 때는 5등급 또는 6등급 또는 7등급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말도 학생들을 안 뽑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집 요강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이 학교에 내가 맞는 건지 아니면 안 맞는 건지를 좀 더 봐주셔야 됩니다. 최상위 학교로 갈수록 교과 전형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안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상위권에는 교과 전형이 없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뭐 그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종합 전형으로 갔을 때도 이제 일반 전형과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교과 전형 안에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보시면 자, 우리 학생이 일반 전형으로 만약에 내가 넣는다. 그냥 일반 인문계 학생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장점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다양한 학과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동일 계열이 아니어도 내가 그냥 뭐 고등학교 때는 뭐 반도체 쪽을 공부했는데 뭐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보면 학생부 종합에서 뭐 영문과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동일 계열로 안 넣게 되면은 전공적합 부분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받을 수가 있겠죠. 뭐 그냥 편하게 예시로 들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내가 기계 쪽을 공부를 해서 뭐 기계 쪽인 부분, 물리 쪽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교과를 쌓아왔는데 고3 수시의 학종을 뭐 인문계열로 넣어버리는 거죠. 뭔가 좀 억지스러운 느낌으로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전형으로 넣겠다라고 하면 그냥 동일 계열, 그냥 비슷한 계열로 좀 넣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단점을 보자면 사실 많은 대학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그런 학업 역량적인 부분을 좀 평가를 낮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특성화고 커리큘럼 자체가 일반 교과 커리큘럼이 아니라 이제 전문 교과라든지 아니면 뭔가 취업 관련된 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학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역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낮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인문계 일반 학생들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제가 그때 성적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학교의 평균이라든지 편차 분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인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니까 뭐 전국에 되게 대학 잘 보내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교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평균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편차적인 부분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업 역량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 지원했을 때는 내가 뭔가 비교과적인 부분에서 또는 뭔가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인문계 학생을 좀 더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준비를 차근차근 해보면서 그런 비교과적인 스펙적인 부분을 쌓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특성화고 커리큘럼상 그렇게 비교과적인 부분 그리고 활동적인 부분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 정도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들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 학교들, 각 특성화 고등학교들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주셔서 그 선배들이 대학 간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아, 우리 학교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대학은 갈 수가 있구나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교 진학 분석까지도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시에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 학생들을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인원이 상당히 적어요. 선발 인원이 상당히 적은데 우리나라의 이제 특성화고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치열하다. 근데 이 치열한 경쟁률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한, 그러니까 학업적인 부분을 관리를 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동일 계열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과가 우리 고등학교의 내 학과가 해당이 되는지를 미리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체크를 해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성화고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그런 전문 영역들까지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적인 부분이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만 좀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쌓아주시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 자체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그런 스펙적인 부분들은 다 빵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 영역까지도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근데 일반 전형으로 갔을 때는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자격증적인 부분은
따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 이제 교내에 있는 활동 내에서 자격증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자격증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격증이 있는 게 일반 학종에서 뭔가 유리할 수 있나요?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주는 학생들,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뭔가 플러스적인 부분을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 학종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렇다라는 건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굳이 만들지 않았겠죠.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만들었다는 이유는 그 특성화고 학생들 사이에서 학업 역량적인 부분이 우수한 학생들 또는 뭔가 뽑을 만한 우리 대학에서 좀 탐낼 만한 학생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컨쇼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학생들을 그러니까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저희 컨쇼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학을 보낼 때는 사실 만들기도 좀 쉬워요.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진학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비교과적인 부분을 좀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과적인 부분들 그리고 스토리적인 부분들을 일반 학생들처럼 좀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특성화고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생기부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특성화고 안에서 그 커리큘럼 내에서 어떤 식으로 비교과를 만들고 스토리라인을 잡을지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학업 교과는 당연히 베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입 준비 방법에 대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입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뽑아봤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고 전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일반 학종에서도 뽑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종에서는 뽑히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 내가 일반 학종에서 인문계 학생들이랑 경쟁했을 때 그 학생들보다 대학들이 나를 더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스토리가 될 수가 있겠죠. 뭐가 자격증적인 부분을 더 많이 쌓는다라는 스펙보다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랑 동일선상에 있어도 내가 이 학생들보다 충분히 그 대학에 갔을 때 학업 역량적인 부분도 밀리지 않고 전공에 대한 지식도 그런 이해도 그리고 상식도 좀 더 많다라는 거를 학교 활동 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 학종에서도 유리할 수는 있지만 사실 특성화고 학생이 그 학교 내에서 뭔가 그런 일반고 인문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 하고 그것보다 좀 더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성화고에서 자신이랑 비슷한 교과, 그러니까 최상위권 교과 학생들이랑 경쟁을 해서 그 안에서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공부도 일반고 학생들처럼 공부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갈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 학교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보다 좀 더 좀 잘나게 또는 좀 더 양질의 퀄리티를 뽑는다라고 한다는 게 메리트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처럼 뭐 학업 역량적인 부분 당연히 들어가겠고 전공적 학업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적인 부분을 똑같이 맞춰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특성화고 학생들도 진학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 또 하나, 수능 공부를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사실 특성화고 학생들 제가 방금 수시 전형에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시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퍼센테이지는 되게 적긴 하지만 수능 또한 그 특성화고 학생들 사이에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는 병행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만 목숨 걸고 나 대학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 자, 또 하나 이제 전문 교과뿐만 아니라 보통 교과도 되게 중요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문교과, 이제 특성화고들을 가면 그 특성화고에 해당되는 전문교과를 되게 깊게 배워요. 그리고 실습적인 부분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보통교과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국어, 영어, 수학 과목들을 배우거든요. 그 과목들을 되게 타이트하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가 공학 계열 쪽, 그러니까 특성화고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공학 계열이에요. 약간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전자 쪽이라든지 공학 계열인 경우는 학과 커리큘럼에 물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 물리 성적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돼서 면접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쪽으로 면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대한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수학에 대한 역량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보통 교과를 굉장히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고 하면 이 보통 교과를,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과목 또는 과학, 사회 같은 과목을 잘 봐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컨쇼 입시왕 컨설턴트, 이제 이도원 컨설턴트와 함께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뭐 댓글로 물어봐 주셔도 좋고, 또는 더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컨쇼 공식 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